자, 위험부담입니다. 136페이지. 자, 그림 보면은 계약 체결 후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계약 체결 후에 불가능한 경우. 자, 이 계약 체결 후에 불가능한 경우는 후발적분이다, 원식분이다. 후발적분입니다. 후발적분은 유효합니다. 유효. 자, 이 후발적분에서 세 가지가 문제되죠. 자, 첫 번째는 채무자 귀적 사유. 채무자 귀적 사유인 경우, 채무자가 귀적 사유인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귀적 사유인 경우. 세 번째, 채권자, 채무자 둘 다 귀적 사유 없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채무자에게 귀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채무 불이행 문제입니다. 채무 불이행 문제다. 우리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 있죠. 자, 여기서 이행불능이다, 이행지체다. 그렇죠, 이행불능입니다. 자, 이행불능은 최고가 필요하다, 안 하다. 최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필요하지 않고 계약 해제 의사표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채권자가 귀적사유인 경우입니다. 우리 채권자 귀적사유는 이 채권자 수령지체도 포함됩니다. 채권자 수령지체도 포함된다. 우리 채권자 귀적사유는 우리 채무자 귀적사유처럼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뭐다? 무슨 문제다?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위험부담 문제다. 자, 먼저 우리 채권자, 채무자 둘 다 귀적사유 없는 거 먼저 봅시다. 채권자, 채무자 둘 다 귀적사유 없는 것도 뭐다? 위험부담지입니다. 그렇죠? 위험부담지. 그 대가 위험을 누가 대부담시킬 것인가?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뭐다? 채무자한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지입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지.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뭐다? 채권자 귀적사유 있으면은 채권자한테 그 위험부담을 시키죠. 채권자 위험부담지이다. 자, 먼저 우리 채무자 위험부담지. 자,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합니다. 둘 다 급부의무를 면합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급부의무를 면합니다. 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있게 해줄 필요 없고 을도 뭐다?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서로 급부의무를 면하고 또 반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대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기로 했으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기로 했으면 그 계약금은 반환해달라 할 수 있다. 이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행한 반대급부는 뭐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이행한 반대급부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자, 채권자 귀적사유입니다. 채권자 귀적사유는 자,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합니다.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합니다. 반대 청구는 있다 없다? 반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대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채무자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뭘 받죠? 반대 청구로? 대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는 급부의무를 면하지만은 급부의무를 면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는 반대로 매매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채권자는 매매대금 지급해야 되고 반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귀적사유 때는 채권자는 급부의무를 면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급부의무를 해야 됩니다. 매매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반대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마다 급부의무를 면하지만은 반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채권자 귀적사유인 경우 즉 채무 불이행 문제라는 거. 채권자 귀적사유는 채무 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뭐다? 위험부담죄라는 거. 위험부담죄라는 거. 이 정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위험부담죄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138페이지입니다. 동시행항변권입니다. 자, 동시행항변권은 나올 확률이 크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의의입니다. 쌍무계약상, 쌍무계약이죠.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동시행항변권입니다. 두 번째,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려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 측에 입각해서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유효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동시행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유효하다. 그래서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다. 원래 별개의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의 계약이 되죠.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 되지만은 서로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도 뭐다?
동시에 항변권을 발생할 수 있다.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의 채무자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특약에 의해서 동시에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동시에 항변권은 영기적 항변권이다. 즉 일시적 항변권이다.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다는 거. 영기적 항변권이도 일시적 항변권이다. 또 이주권과 동시에 항변권 서로 병존할 수 있다 했죠. 우리 이주권에서 배웠었죠. 병존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이주권을 주장할 것인지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것인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서로 병존할 수 있습니다. 자, 성립 요건 봅시다. 첫 번째,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존재한다. 즉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쌍무계약에서.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 된다.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 된다. 자, 기업권 보면은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라면은 동시행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자, 우리 채권 양도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인. 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 청구권 있죠? 대금 받고 이 대금을 누구한테? 변에게 양도한 겁니다. 매매 대금을 양도합니다. 양도. 자, 매매 대금을 양도하게 되면 이 양수인과 양수인은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갑이 을한테 대금 청구하는데 그 대금 청구권을 누구한테 양도했기 때문에 병한테 양도했기 때문에 자, 갑은 소유권 이전액기 부동산 인도를 해줘야 되고 또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 두 관계는 여전히 뭐다?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다. 즉 계약에서 즉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매매되는 채권도 뭐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다? 존속합니다. 동시에 항변권이 존속한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잘 나옵니다. 두 번째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행 항변권은 유지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갑과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A 토지를 교환하고 을은 B 토지입니다. 자, 근데 A는 이 A 토지를 을에게 반하는 게 아니라 을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하고 등기를 해준 겁니다. 등기. 자, 그러면은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이행할 수 없잖아요. 채무 불이행. 이 채무 불이행에서 이행지체다, 이행불능이다. 매매하고 등기 해주니까 이행불능이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행불능이다. 자, 그러면은 을은 뭘 할 수 있어요?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지할 수 있는데 교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자,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은 갑은 뭘 달라갈 수 있어요? B 토지. 그렇죠? 대신 A 토지를 인도해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인도해버리고 병한테 인도해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뭘 부담합니까? 손해배상을 부담하기 때문에 갑은 당연히 을한테보다 B 토지를 달라야 되는 이 두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즉 갑이 B 토지를 인도해주지 않으면은 갑도 을한테 손해배상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절할 수 있다.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보다 동시행 항변권이다. 동시행 관계라는 거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쌍방 채무가 변제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 쌍방 채무가 변제에게 있어야 된다. 자, 변제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수하거나 또는 멸실하게 때는 뭐다? 상대방이 담보제공 의무를 불이행할 때 동시행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자, 세 번째입니다. 어느 한쪽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 채무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채무자는 동시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매매에 있어서 중도금이요. 선이행 의무입니다. 선이행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선이행 의무를 지는 당사자도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원래 선이행 의무 부담자는 선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이행 의무를 지는 당사자마다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후이행 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 거라든지 갑이 을에게 물품을 제공하는데 외상을 합니다. 외상 거래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을은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대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처럼 외상 물품 제공이 먼저 선이행 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을이 부도가 난 겁니다. 부도가 났을 때 이제 갑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즉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 자도 일정한 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의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또 그 밑에 사례 하나 있죠.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의 재산 상태 악화 등 불안이 생긴 경우입니다.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진다 안 된다? 지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잔금까지 지급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고 또 이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용상태 불안하기 때문에 이때는 중도금보다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자, 디귿번 이게 또 문제가 잘 나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을 경과한 경우입니다. 이때 매수인의 중도금 및 그 지연 손해금과 잔대금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 경우와 특별한 사정에 의한 동시 이행관계다. 자,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 변제기가 도달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중도금을 지급한다 합시다.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때 잔금을 지급합니다. 자, 매수인이 이때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때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하죠. 이 부동산 인도와 이 잔금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자, 이때 이 중도금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중도금 지급하려면 매도인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을 해지 않고 있다가 이 시기가 도래된 거. 상대방 후이행 채무 부담이 이때 이제 상대방은 즉 매도인도 이때마다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인기 의무 부담이 도래된 거예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상대방도 채무가 이행된 겁니다. 자, 이때 이 중도금과 잔금과 이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인기는 동시 이행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합니다. 이때는 부담합니다. 여기까지 부담해요. 이후에는 동시 이행관계 때문에 중도금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중도금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에 상대방은 채무 이행기가 도래된 거예요. 이때는 이 선이행 의무와 상대방은 채무와 동시 이행관계라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않고 있어야 된다. 자, 139페이지 효력을 봅시다. 효력.
첫 번째, 이행 거절 권능입니다. 이행 거절 권능,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두 번째, 이행지체 책임을 면제됩니다.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된다는 거. 이행지체 저지. 자, 이행지체 면제 책임과 관련된 세 가지 한번 봅시다. 자,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자,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음에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 이후 다시 상대방부터마다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를 받으면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은 그 부동산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인이 이전 등기 서류를 현실 제공하잖아요. 현실 제공하는데 매수인이 이 수령을 거부합니다. 수령지체에 빠졌다 합시다. 수령지체. 수령하지 않는 매수인도 나중에 후에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대금 청구할 때 다시 이 매도인은 뭘 해야 된다? 이행 제공해야 되는데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은 이때마다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수령지체에 빠진 자도마다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한 경우다. 도간 경우. 쌍방이 이행기를 다 같이 도간 경우. 자, 이때 잔대금 이 시기에 다 지급해야 되는데 쌍방이 서로 도간 경우. 이때는 동시행항변권 계속 존속한다 안 한다? 존속합니다. 자, 기간은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됩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쌍방이 이행기를 다 같이 도가요. 그 기간 내에 변제 제공이 없는 때에는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로 다 같이마다 존속하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동시행항변권이 있음에도 이 지체 책임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채무자의 원인 채무 이행 의무와 채권자의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원인 채무 이행기 도가 되면은 원칙은 이 동시행 관계 때문에 원인 채무보다 도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그렇죠? 이때는 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물품을 제공합니다. 물품 제공. 자, 을이 어음으로 지급합니다. 기간은 10월 30일 합시다. 10월 30일. 10월 30일. 자, 10월 30일이 되면은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대금을 지급하고 이제 갑은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음을 반환해야 됩니다. 어음 반환. 이 어음 반환과 이러한 대금보다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동시 이행관계다. 자, 동시 이행관계 하더라도 이 이행기가 도래되면은 자, 상대방이 어음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은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뭘 책임진다? 지체 책임. 이때부터 이행하지 않으면은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동시행관계지만은 이거는 지체 책임을 부담합니다. 우리 동시행관계는 지체 책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그래서 동시행관계권이 있음에도 지체 책임을 지는 경우 이때는 채무자의 원인 채무 이행 의무와 채권자의 어음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이지만은 채무자마다 원칙적으로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이행기가 도가 되면은 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상한 이행 판결. 자, 상한 이행 판결. 우리 동시행항변권에서 상한 이행 판결, 즉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매매 잔대금과 잔금 지급과 부동산 인도와 등기는 동시 이행관계잖아요. 그렇죠?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자면 이 매수인도 그 채무를 거절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매수인이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도 뭐다? 자기 채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매도인이 대금, 잔대금 청구를 합니다. 매매 잔대금을 청구합니다. 자, 청구한 자는 우리의 원고, 상대를 피고를 합니다. 피고. 얼마든지 잔대금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뭐 패소하느냐, 승소하느냐, 그는 뭐다? 나중의 일이고, 일단 뭐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대금 청구를 했습니다. 자, 잔대금 청구하는데 을이 항변한 경우, 항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을이 항변하지 않으면은, 누가 승소 판결 받아요? 갑이 전부 승소 판결 받습니다. 갑이 전부 승소 판결입니다. 전부 승소 판결. 자, 을이 항변하면은, 즉, 줄 수 없는 이유가 상대방도 이행 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 채무를 거절한다라고 항변하게 되면은, 당연히 갑은 전부 패소 판결합니다. 전부 패소 판결. 갑은 전부 패소 판결입니다. 자, 그렇지만 갑과 을 간에는 언젠가 또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미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경제상보다 패소 판결을 내지 않고 동시 이행 판결합니다. 자, 갑은 뭐다? 매도인은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과 동시에 이 매수인은 뭘 지급하라? 대금을, 잔대금을 지급하라. 라고 동시 이행 판결, 상한 급부 판결 또는 상한 이행 판결한다는 거. 이때는 뭐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합니다. 상한 급부 판결 또는 상한 이행 판결.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디서 한번 나오죠? 우리 시험범에서 유치권에서 한번 나오죠? 유치권에서 뭐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다는 거. 목적물 반환했을 때. 자, 그래서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다, 제소상이 아니다. 법원 직권조사상이 아닙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을이 항변을 하지 않으면은, 법원이 알아서 왜 항변권 주장 안 해? 라고 심리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주장하자면은 가만히 놔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권조사상이 아닙니다. 상대가 뭐 해야 된다?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법원 직권조사상이 아니다는 거, 이점 꼭 주의하시고. 자, 네 번째,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의 소멸시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진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렇죠? 동시행. 이 부동산 인도와 등기와 잔대금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동시 이행 관계지만은 갑은 을한테 무슨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 청구권. 매매대금 청구죠. 자, 을은 갑에게 무슨 청구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기 청구권, 그죠?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이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처럼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무는 잔대금, 즉 매매대금 청구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한 데서 이 매매대금 청구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시효 중단되냐,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10년이 도가 되면은 매매대금 청구권 이행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행기 이후부터 10년이 도가 되면은 갑은 을한테 뭐다? 대금을 청구하게 되면은 을이 소멸시효 원형, 즉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되면은 이 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하더라도, 그렇죠? 항변이 있더라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속 진행한다는 거. 그래서 이 대금 지급 청구권은 우리 판례가 언제부터, 기산점은 언제부터? 이행기,
그렇죠? 이행기 이후부터마다 10년이 도과되면은 소멸시효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동시행 관계에는 금전채무마다 이자 발생이 정지됩니다. 이자 발생도 정지된다. 자, 여섯 번째 중요하죠. 동시한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상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그림 한번 봅시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을에게 보증금 지급했다 합시다.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자, 임차인은 보다 부동산을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가진 채권이 무슨 채권이에요? 보증금 채권. 자, 그 이전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합시다. 그럼 무슨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죠?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금 채권이 5천만 원이고 보증금 채권이 1억이라 합시다. 그럼 5천만 원 한도 내서, 동일한 채권 한도 내서 서로 상계할 수 있잖아요. 이때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는 자, 의사표시 먼저 하는 자 채권을 우리가 말한다. 자동채권. 즉, 상계하고자 하는 측의 채권을 말한다. 자동채권. 그 상대방 채권을 받아 수동채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먼저 상계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했다 합시다. 그럼 상계하고자 하는 측의 채권을 받아 이 대금 채권이 자동채권. 그 상대방 채권, 즉 보증금 채권이 수동채권입니다. 수동채권. 자, 이때 이 보증금 채권은 항변권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동시행관계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은 항변권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상계하고자 하면은, 자, 임대인 채권이 대금 채권이 자동 채권이고,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 수동 채권이다. 이때는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 자동 채권할 수 없다 했죠. 상계 금지. 그렇죠? 근데 수동 채권이라면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자, 반대로 갑이 상계하고자 합니다. 갑이 상계하자 하면은 상계하고자 하는 측의 채권보다 자동 채권. 자, 그럼 보증 채권이 자동 채권이 되는 거죠. 그 상대방 채권이 수동 채권입니다. 이때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동 채권이 붙어 있는 채권보다, 아니, 항변권이 붙어 있잖아요. 보증 채권은 항변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왜냐면은 을은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상계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할 수 없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게 이제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 금지한다는 거. 자, 140페이지 봅시다.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경우와 동시행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자, 두 번째 볼까요? 동시행 관계가 없는 경우. 두 번째, 구분소유적 공익관계 해소. 자, 우리 구분소유적 공익관계. 가분이 2분의 1은 2분의 1을, 이 X토지를 지분회에서, 서로 지분회에서마다, 등기에서마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해서 공유하는 것. 자,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외부적. 밖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공유관계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가부 2분의 1 지분이 등기되어 있고, 을도 2분의 1 지분이 등기되어 있는 공유관계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을 정해서 서로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말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 상호 명의신탁이라 했었죠? 상호 명의신탁. 이러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를 하려면은 없었던, 원래 이제 공유 상태로 돌아가려면은 뭘 해야 된다? 지분.
이전 등기 청구서를 해야 되지, 지분 이전 등기 청구서를 해야 되지,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려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아니라 뭐다? 지분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서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 두 관계는 동시이행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아니라 뭐다? 지분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지분 이전 등기 청구다. 자,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6번째 보면은 가장 우리 많이 했던 매매에 있어서 매매 잔대금과 그다음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기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다. 또 임대차가 정리해도 동시이행관계다.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다. 아까 우리 8번 했었죠? 교환계약에서, 그렇죠? 8번 했었고, 자 9번 보면은 채무변제와 영수증도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채무변제, 영수증. 우측 보면은 채무변제와 채권증서, 우측은 네 번째. 채무증서와 채권증서는 뭐 차용증이라든지 뭐 각서라든지 합의서, 이거는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먼저 돈을 변제하고 차용증이라든지 각서라든지 합의서, 이걸 달라고 해야 됩니다.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근데 영수증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영수증은 동시이행관계다. 우리 하나 빠져있는 거, 전세기간이 만료된 경우. 우리 전세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전세권자는 부동산 인도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이 두 관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동시이행관계. 그것까지 알아두시고. 자, 우측 보면은 동시행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동시행관계가 없는 경우. 첫 번째 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의한 임차권 등기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자, 우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은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마다 임차인이 다른 곳에 이사하잖아요.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은 그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 전부 다 상실돼버립니다. 그렇죠? 자, 이때 미리서마다 전입신고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해야 된다.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라는 거.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는 거. 먼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만이 말소한다는 거. 또 피담보 채무 변제와, 즉 채무 변제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말소 또는 양도담보 말소, 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약간 네 번째, 채무 변제와 채권 증서 교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고, 또 마지막에 보면은 피담보 채무 변제와 유치물 반환도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는 거. 자, 그 밑에 기출주문 잘 알아두셔야 된다. 전부 다 기출주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우리 제3자의 계약은 매년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된다. 우리 142페이지 보면은 사례로 많이 돼 있죠. 전부 기출문제. 이렇게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사례로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142페이지 보면은 전부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141페이지 봅시다. 제3자의 계약. 자, 제3자의 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계약부터 생긴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제3자의 계약입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매매 계약 체결하면은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받을 매매 대금을 누구한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병한테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병 입장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갑과 을 간의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약에서 생길 권리를 누구한테? 병한테 취득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두 번째 보면은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든지
또는 병전적 채무인수라든지 또는 변제를 위한 공타이라든지 타인을 위한 신타이라든지 경비 용역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3자의 계약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특히 채무인수에서 병전적 채무인수만 이 제3자의 계약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라든지 이행인수라든지 계약인수는 제3자의 계약이 아니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전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채무를 인수하는데 같이 주채무자가 채무를 매는 게 아니라 같이 인수자마다 부담한다는 것. 병전적 채무인수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존 채무자가 소멸되지 않고 인수인 부담가보다 둘 다 부담시키는 게 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이때 제3자에 대한 계약입니다. 자, 세 번째,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뭐다? 이 제3자에 대한 계약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또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뭐다? 제3자에 대한 계약이다. 자, 우리 그림에서 삼면관계를 통해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삼면관계를 통해서. 자, 먼저 우리 갑과 을 간의 관계입니다.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자, 매매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병은 그 대금을 받는 병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을 간의 관계는 보상관계입니다. 즉, 을이 병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죠? 갑으로부터 뭐다? 소유권 이전입기,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입기는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 간에는 보상관계입니다. 그런데 갑과 병 간의 관계는 대가관계입니다. 즉,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하자 자기 소유 부동산, 갑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누구한테 변제하는 거예요? 병한테 변제를 한다든가. 이처럼 갑과 병 간의 관계는 대가관계입니다. 대가관계다. 자, 을과 병 간에는 이제 급부관계죠. 자, 병은 을에게 뭐다? 급부이행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뭐다? 이행을 해야 되죠. 서로 급부관계다. 자, 먼저 우리 갑과 을 간의 관계 한번 봅시다. 세 가지만 알아두십니다. 갑과 을 간의 관계는 첫 번째 뭐다? 해제권 또는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매매계약, 갑과 을 간에는 서로 계약 당사자니까 그 매매계약이 어떤 해제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제3자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수익자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해제권 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입니다. 수익 의사표시 전 동그라미. 자, 수익 의사표시는 건 병이 채무자로부터, 즉, 낙약자로부터, 을로부터 뭘 했더니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말한다. 수익의 의사표시입니다. 이러한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얼마든지 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소멸도 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소멸도 시킬 수 있다. 자, 수익 의사표시 후에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고 소멸도 시킬 수 없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알아두십니다. 갑과 을 간의 관계는. 자, 그러면 을과 병 간의 관계를 봅시다. 먼저 을이 병에게, 즉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수익 의사표시 여부를 수익자에게 확답해 줄 것을 최고할 수 있죠. 즉 병이 아직 수익 의사표시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은 이 을이 뭐 할 수 있다? 병한테 그 확답 여부를 수익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 확답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는 것. 병이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 뭐다? 수익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경우입니다. 자, 을이 병에게 수익자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에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어떤 사유로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면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행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전 이제 을은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병한테 지급했으면 병한테 부당이익반환 청구해야 되냐? 아니면은 요약자인 갑한테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해야 된다? 요약자한테 해야 된다는 거. 지급한 수익자한테 하면 안 됩니다. 부당이익반환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요약자한테 해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자, 병이 이행 청구하잖아요. 그렇죠? 네, 급부 이행 청구할 수 있죠. 수익자는 낙약자한테 급부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을이 거부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을이 갑한테 가지는 항변 사유를 가지고, 즉 갑과 을 간에는 서로 계약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을이 뭐다? 갑한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를 가지고 누구한테 항변할 수 있다?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을이 갑한테 가지는 낙약자가 외약자한테 가지는 항변 사유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 을은 갑과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을 받아 제3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은 자, 매매 잔대금을 병한테 지급하기로 서로 갑과 을이 약정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동시행관계잖아요. 잔대금과 갑의 부동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이 이행하지 않으면은 을도 뭐다? 병한테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은 갑한테 가지는 항변 사유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입니다. 자, 갑과 병 간에 생기는 법률 관계로 자,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마다 어떤 성립이라는 데 효과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갑과 병 간의 법률 관계는 갑과 을 간의 이러한 법률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갑이 병한테 가지는 항변 사유를 가지고, 갑이 병한테입니다. 갑이 병한테 가지는 항변 사유를 가지고 이 을이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과 병 간의 법률관계는 갑과 을 간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익자가 낙약자한테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수익자는 낙약자한테 급부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죠? 급부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 의사 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자, 수익 의사 표시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3자는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채권자에서는 갑이죠. 갑. 자, 채권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자, 을간의 매매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그러면은 병은 을한테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을은 외학자용 채무 불이행을 해서마다 갑이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병은 이 급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급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자, 병은 누구한테?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은 거는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또 어떤 경우는 낙약자, 요약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약자가 뭐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수익자는 뭐 할 수 있다?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누가 채권자가 누가 채무자를 알아야 되고 또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갑과 병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갑과 병 간의 관계는 대가 관계가 있죠. 자, 갑과 병 간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갑과 을 간에 생기는 해제권, 취소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 수익자가 뭐 해제권, 취소권 주장한다면은 틀린 문제입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여기서보다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없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익 의사표시는 형성권이죠. 아까 우리 수익 의사표시는 채무자가 즉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보다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수익의 의사표시합니다. 이러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갑과 을 간의 이 매매계약의 성립 요소다, 성립 요소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성립 요소가 아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수익자의 현존 또는 특정 여부입니다. 자, 수익자의 현존 또는 특정 여부입니다. 계약 성립 시에 이러한 현존하고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이행기 때 현존하고 특정되면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약 승인 시부터마다 이 수익자가 현존하고 특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이행기 때 현존하고 특정하면 된다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수익자의 제3자는 선의 제3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우리 해지하기에는 제3자 보호 규정 있죠. 이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수익자는. 그렇죠? 수익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수익자의 제3자는 선의 제3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3자에 대한 계약은 이처럼 선명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갑과 을 간의 관계, 을과 병 간의 관계, 또 갑과 병 간의 관계, 이 선명관계를 통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알 수가 없으면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이렇게 좀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서는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기가 힘들면은 일단 그림으로 연상해서 유추하면 됩니다. 자, 142페이지는 전부 기출 지문들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기출 지문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마다 일화마다 요건과 효과를 잘 아셨다가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2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전부 풀어본 게 아니라 기출 지문이에요. OX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맞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제가 요약서 할 때 또 하나하나씩 상세히 문제 풀 때, 우리 칠풀할 때 문제도 풀잖아요. 그때 같이 이렇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속도를 내서 뭐 다 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하고 이 특별법을 한 2시간 정도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내가 임대차까지 1시간 정도로 안 했던 부분만 1시간 정도 하고 2시간은 이 특별법을 내가 할애할 겁니다. 특별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6월달에 이렇게 마치고, 7월달부터는 이제 이 요약서를 하고, 이제 문제 풀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